도움인지 간섭인지 구분이 안 돼요. 지은호의 친엄마가 고성희로 확정되며 두 엄마 사이의 갈등이 성숙한 합의로 마무리됐습니다. 이지혁은 비혼주의를 포기하고 지은호에게 프로포즈했고 박성재는 성숙하게 물러나며 두 사람을 축복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갈등이 시작됩니다. 회사 프로젝트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과 두 남자의 서로 다른 보호 방식이 충돌하며 지은호는 예상치 못한 선택의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해시태그 아침 7시 박성재의 사무실. 박성재는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마지막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라운지 리뉴얼 프로젝트 외부 자문 후보자 명단이었어요. 리스트 끝에 작은 글씨로 적힌 지은호 외부 자문 후보라는 이름을 보며 박성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게 정말 은호를 위한 일일까? 하지만 결국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은호의 실력이면 충분히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다만 추천 과정에서 자신의 이름이 노출되지 않도록 인사팀을 통해 우회했습니다. 같은 시각 고성희는 재단에서 네트워크를 가동하고 있었어요. 지은호 포트폴리오 한 번만 봐주세요. 실력으로 평가받을 기회만 주시면 됩니다. 두 사람의 선의가 합쳐져 만들어진 기회였지만 그 기회가 곧 독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해시태그 오전 9시 지은호의 카페. 지은호는 평소처럼 카페 오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받은 2개의 메시지가 아직도 마음에 무겁게 남아 있었어요. 이지혁의 진심과 박성재의 배려 둘 다 고마웠지만 동시에 부담스러웠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지?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성재였어요. 은호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우리 회사 라운지 리뉴얼 프로젝트 외부 자문 후보에 이름이 올랐어요. 지은호는 손이 굳었습니다. 제가 지원한 적이 없는데요. 아, 그게 추천서가 들어왔나 봐요. 실력을 인정받은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지은호는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기회는 반가웠지만 그 기회가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가 신경 쓰였거든요. 해시태그 같은 시각 이지혁의 사무실. 이지혁은 회사 내부 게시판을 보다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라운지 리뉴얼 프로젝트 공고가 올라와 있었는데 댓글 몇 개가 눈에 띄었어요. 외부 자문 리스트 어떻게 나온 거죠? 공정한 절차였나요? 투명성 확보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지혁은 바로 프로젝트 담당자에게 연락했습니다. 추천 과정이 어떻게 진행된 건가요? 인사팀에서 네트워크를 통해 추천받은 후보들입니다. 모든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됐어요. 이지혁은 뭔가 석연치 않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일단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해시태그 오후 2시 박진석 회사. 문제가 터진 건 점심시간이 끝난 직후였습니다. 익명 게시판에 글이 하나 올라왔거든요. 본부장님이 사적 친분으로 외부 디자이너 밀어주는 거 맞나요? 공정한 경쟁이라고 하면서 이미 결과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글은 금세 조회수가 치솟았고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런 소문 저도 들었어요. 실력이 있으면 정정당당하게 경쟁해야죠. 내부 공지 다시 확인해 보세요. 박성재는 게시글을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자신이 지은호를 도우려던 선의가 오히려 지은호에게 독이 되고 있었거든요. 즉시 팀장을 불러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추천 과정에 문제가 있었나요? 절차상 하자는 없었습니다. 다만 본부장님께서 관심을 보이신 후보가 있다는 소문이 돌았나 봅니다. 박성재는 머리가 아팠습니다. 도움을 주려고 했던 일이 지은호에게 상처가 될 것 같았어요. 해시태그 같은 시각 지은호의 카페. 지은호는 SNS를 확인하다가 놀랐습니다. 지인 중 한 명이 회사 게시판 글을 캡처해서 보내왔거든요. 은호야, 이거 너 얘기 아니야? 지은호는 글을 읽고 나서 숨이 막혔습니다.
사적 친분으로 밀어준다는 표현이 가슴에 꽂혔어요. 실력이 아니라 인맥으로 기회를 얻었다는 오해를 받는 게 제일 싫었거든요. 바로 박성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재 씨, 저 프로젝트에서 제 이름 빼주세요. 은호 씨, 오해예요. 추천은 했지만 최종 심사는 공정하게. 문제는 절차가 아니라 시선이에요. 이미 의심받는 마당에 계속 진행할 수는 없어요. 박성재는 지은호의 단호한 목소리를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정리할게요. 해시태그 저녁 7시 이지혁의 사무실. 이지혁은 늦은 시간까지 남아서 라운지 프로젝트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지은호가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이지혁은 박성재처럼 인맥이나 권력을 이용할 수는 없었지만 자신만의 방식이 있었어요. 규정과 절차를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었죠. 프로젝트 담당자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외부 자문 선정 기준이 모호합니다. 포트폴리오 평가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심사위원 구성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후보자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지혁의 방식은 조용했지만 확실했습니다. 시스템 자체를 고쳐서 의혹의 여지를 없애려는 거였죠. 해시태그 같은 시각 고성희의 재단. 고성희는 박성재로부터 상황을 보고받고 당황했습니다. 선의로 한 일이 오히려 독이 되고 있었거든요. 성재야, 일단 사태 확산을 막자. 내가 재단 쪽에서 추천서를 철회할게. 어머니, 그러면 은호 씨가 더 서운해할 텐데요. 고성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의만으로는 사람을 지킬 수 없구나. 방법을 다시 생각해보자. 그때 박영나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상황을 설명하자 박영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언니는 도움받는 걸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차라리 언니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뒤에서 환경만 만들어드리면 어떨까요? 고성희는 박영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네. 앞에서 끌어주는 게 아니라 뒤에서 밀어주는 방식으로 바꿔야겠다. 해시태그 밤 9시 정순이의 식당. 지은호는 하루 종일 복잡했던 마음을 달래러 정순이의 식당에 왔습니다. 정순이는 딸의 표정을 보고 바로 눈치챘어요. 무슨 일이야, 우리 딸? 지은호는 하루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정순이는 조용히 들어주더니 말했습니다. 은호야, 도움을 받는 게 잘못된 건 아니야. 다만 그 도움이 내 이름에 흠집을 내면 안 되는 거지. 엄마,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정순이가 지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당당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남들이 뭐라고 해도 내가 떳떳하면 그게 답이야. 그 말이 지은호에게 힘이 됐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을 정리했어요. 해시태그 다음날 아침 카페. 지은호는 아침 일찍 카페를 열면서 결심을 굳혔습니다. 박성재와 이지영 모두에게 같은 메시지를 보냈어요. 고맙지만 이번 일은 제가 혼자 해결할게요. 도움을 받으면서 실력을 의심받고 싶지 않아요. 얼마 후 박성재가 카페로 찾아왔습니다. 은호 씨, 내가 성급했어요. 미안해요. 지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성재 씨 잘못이 아니에요. 다만 앞으로는 제가 부탁할 때만 도와주세요. 박성재는 지은호의 단호함을 보고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도우려는 마음이 오히려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해시태그 오후 1시 회사 구내식당. 이지혁과 박성재가 우연히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됐습니다. 둘 다 지은호 때문에 고민이 많은 상황이었어요. 지혁아, 내가 실수했나 봐. 박성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너는 좋은 의도였잖아. 다만 방식이 달랐을 뿐이야. 박성재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맞는 것 같아. 나는 판을 짜는 데 익숙해서 은호한테도 그런 방식을 쓰려고 했나 봐.
이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호는 누군가 깔아놓은 길보다 자기가 만든 길을 걷고 싶어 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지혁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뒤에서 지켜보자. 필요할 때만 손을 내밀고. 둘은 서로 다른 방식이지만 지은호를 존중한다는 점에서는 같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해시태그 며칠 후 카페. 그런데 새로운 문제가 터졌습니다. 카페 건물주가 갑자기 임대료를 20% 인상하겠다고 통보해 온 거예요. 임대차 계약 갱신을 앞둔 시점이었는데 예상치 못한 타격이었습니다. 지은호는 건물주를 만나러 갔지만 강경한 태도만 돌아왔어요. 요즘 임대료가 다 오르고 있어요. 싫으면 나가셔도 되고요. 카페로 돌아온 지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3년 동안 정들었던 공간이었는데 갑자기 떠나야 할 상황에 처한 거예요. 그때 이지환이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누나 무슨 일이에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지은호가 상황을 설명하자 이지환이 진지한 표정이 됐어요. 누나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형한테 말해보세요. 형이 이런 일에는 경험이 많거든요. 고마워 지환아.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해결해 볼게. 해시태그 그날 저녁 이지혁의 집. 이지혁은 이지환으로부터 지은호의 상황을 들었습니다. 바로 관련 법규와 판례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임대차 보호법상 권리는 어떻게 되고 임대료 인상 제한은. 이지혁의 방식은 역시 체계적이었습니다. 법적 근거를 찾아서 정정당당하게 맞서는 것이었죠. 다음 날 아침 지은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은호야, 임대료 인상 관련해서 법적 검토해봤어. 필요하면 자료 보내줄게. 다만 내가 원할 때만. 해시태그 같은 시각 박성재의 사무실. 박성재도 지은호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방식은 달랐어요. 부동산 네트워크를 통해 비슷한 조건의 대체 부지를 알아보고 혹시나 해서 건물주의 배경도 조사해봤습니다. 건물주가 다른 곳에 투자하려고 현금이 필요한 상황이군. 그럼 협상의 여지가 있을 수도. 박성재는 지은호에게 직접 연락하는 대신 우회적인 방법을 택했습니다. 부동산 정보만 정리해서 카페의 우편으로 보낸 거예요. 해시태그 오후 지은호의 카페. 지은호는 받은 자료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지혁이 보내준 법적 자료와 박성재가 보내준 부동산 정보. 둘 다 도움이 됐지만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랐어요. 한 사람은 원칙과 법으로 맞서라고 하고 다른 한 사람은 대안과 협상으로 풀라고 하네. 지은호는 두 자료를 모두 참고해서 나름의 전략을 세웠습니다. 먼저 임대차 보호법에 근거해서 부당한 인상에 항의하고 그래도 안 되면 대체 부지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어요. 해시태그 다음 날 건물주 사무실. 지은호는 이지혁의 자료를 바탕으로 건물주와 재협상에 나섰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20% 인상은 과도합니다. 주변 시세와 인상 제한 규정을 고려하면 10% 이내가 적정해요. 건물주는 지은호의 체계적인 대응에 당황했습니다. 법 얘기까지 나오는군요. 법적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다만 상생할 방법도 찾고 싶어요. 결국 지은호는 15% 인상선에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지만 나름의 성과였어요. 해시태그 저녁 카페. 지은호는 두 사람에게 결과를 알렸습니다. 이지혁은 기뻐했어요. 잘했어, 은호야. 내가 직접 해결해낸 거야. 박성재는 축하하면서도 조금 아쉬워했습니다. 대체 부지 정보는 쓰지 않았구나. 고마웠어요. 덕분에 여러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지은호는 두 사람의 서로 다른 방식을 모두 인정했지만 동시에 자신만의 기준도 세웠어요. 해시태그 밤 10시 지은호의 원룸. 하루를 정리하며 지은호는 복잡한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두 남자 모두 자신을 도우려 했지만 방식이 달랐어요.
박성재는 구조와 환경을 바꿔서 문제를 해결하려 했고 이지혁은 원칙과 실력으로 정면 돌파하려 했죠. 둘 다 소중한 방식이었지만 지은호는 자신이 주도권을 잃지 않는 선에서 도움을 받고 싶었어요. 그때 두 사람에게서 거의 동시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지혁, 은호야, 앞으로는 내가 도움 요청할 때만 나설게. 내 속도에 맞춰서. 박성재, 은호 씨, 제가 너무 성급했네요. 다음부터는 방법을 먼저 상의할게요. 지은호는 두 메시지를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둘 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지은호의 방식을 존중하려 한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해시태그 며칠 후 공원. 지은호는 산책을 하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최근 일들을 겪으면서 두 남자의 성격을 더 명확하게 알게 됐어요. 박성재는 자원과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주려 하는 사람이었고 이지혁은 원칙과 정의로 정면 승부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이었죠. 둘 다 좋은 사람이야. 다만 나와 맞는 스타일은? 지은호는 아직 명확한 답을 찾지 못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누구를 선택하든 자신의 주체성을 잃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해시태그 저녁, 이상철의 집. 이지혁은 아버지 이상철과 차를 마시며 최근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아버지, 도우려고 하는 마음이 때로는 상대방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나요? 이상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도움도 때와 방법이 있는 법이야.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으로 도와야지 내가 편한 방식으로 도우면 그건 도움이 아니라 간섭이 되는 거야.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호, 그 애가 부탁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부탁받으면 최선을 다해 도와주고. 그게 진짜 사랑하는 방법이야. 이지혁은 아버지의 조언을 새겨들었습니다. 해시태그 같은 시각, 박진석의 집. 박성재도 아버지 박진석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성재야, 사업이나 사랑이나 마찬가지야. 상대방이 원하는 게 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해. 아버지, 전 은호 씨를 도우려고 했던 건데. 박진석이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도움도 전략이 필요한 거야. 상대방의 자존심을 세워주면서 도와야지 자존심을 꺾으면서 도우면 그게 무슨 도움이냐. 박성재는 아버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해시태그 다음 날 재단 사무실. 고성희는 박영나와 함께 차를 마시며 최근 상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영나야, 은호를 도우려고 했는데 오히려 부담을 준 것 같아. 박영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언니는 독립적인 성격이세요. 도움을 받는 것보다 스스로 해결하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뒤에서 조용히 응원하는 게 어떨까요? 언니가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고성희는 박영나의 지혜에 감탄했습니다. 맞네. 앞에서 끌어주려 하지 말고 뒤에서 밀어주자. 해시태그 며칠 후 카페. 지은호는 최근 일들을 정리하며 카페 운영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임대료 문제도 해결됐고 프로젝트 논란도 정리됐으니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이지환이 카페에 들어오더니 말했습니다. 누나, 형이 누나 얘기할 때 표정 봤어요? 정말 좋아하는 것 같던데. 지환아, 그런 얘기는. 그리고 박성재 형도 누나 위해서 많은 신경 쓰고 있어요. 둘 다 진심인 것 같은데 누나는 어떻게 생각해요? 지은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둘 다 좋은 사람이야. 다만 아직은 확신이 서지 않아. 해시태그 저녁, 정순이의 식당. 지은호는 저녁을 먹으러 정순이의 식당에 왔습니다. 정순이는 딸의 표정을 보고 물었어요. 은호야, 마음 정리는 됐니? 엄마, 솔직히 아직 잘 모르겠어요. 두 분 다 저한테 잘해주시는데 누가 더 맞는지. 정순이가 지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호야, 사랑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야. 마음으로 하는 거지.
누구와 있을 때 가장 편하고 자연스러운지 생각해봐.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시간이 답을 줄 거야. 급하게 정할 필요 없어. 내 마음이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려도 돼. 정순이의 조언이 지은호에게 위로가 됐습니다. 해시태그 같은 시각, 이지혁과 박성재의 만남. 우연히 같은 카페에서 마주친 이지혁과 박성재는 테이블을 같이 쓰게 됐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이지혁이 먼저 물었습니다. 그럭저럭. 너는? 나도 비슷해. 잠시 침묵이 흘렀는데 박성재가 말했습니다. 지혁아,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자. 응. 둘 다 은호를 좋아하잖아. 근데 이렇게 눈치만 보면서 지내는 게 맞나? 이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은호한테도 부담일 거야. 그럼 어떻게 할까? 이지혁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정정당당하게 경쟁하자. 다만 은호에게 피해주지 않는 선에서. 박성재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좋아. 정정당당하게. 두 사람은 악수를 했습니다. 경쟁자이지만 서로를 존중한다는 의미였어요. 해시태그 다음 날 지은호에게 전달된 메시지. 지은호는 아침에 일어나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밤늦게 온 메시지 2개가 있었어요. 이지혁 은호야, 내가 너를 좋아한다는 건 이미 말했잖아. 앞으로는 내가 편한 속도로 다가갈게. 부담 갖지 말고. 박성재 은호 씨, 저도 제 마음은 이미 표현했죠. 하지만 선택은 은호 씨의 몫이에요. 충분히 생각해서 결정하세요. 지은호는 두 메시지를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둘 다 자신을 배려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지만 동시에 선택의 압박감도 느껴졌어요. 해시태그 오전 카페에서의 결심. 지은호는 카페를 열면서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최근 겪은 일들을 통해 깨달은 게 있었어요. 나는 누군가의 보호를 받으며 사는 것보다 동등한 관계에서 서로 지지해주는 걸 원하는구나. 그리고 두 남자의 차이점도 명확해졌습니다. 박성재는 자신을 지켜주려 하고 이지혁은 자신과 함께 걸어가려 한다는 것. 지은호는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기준은 명확해졌어요. 나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 나의 독립성을 존중해주는 사람. 해시태그 마지막 장면 저녁 공원. 지은호는 산책을 하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프로젝트 논란, 임대 문제, 두 남자의 고백까지.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지은호는 자신에 대해 더 잘 알게 됐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관계의 모습도 명확해졌고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다정으로부터 문자였어요. 은호야,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서 식사할까? 가족들이 다 모이기로 했어. 지은호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이모. 꼭 갈게요. 가족의 따뜻함을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사랑도 중요하지만 먼저 자신을 사랑하고 가족을 소중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지은호는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분명히 자신의 마음도 명확해질 것입니다. 지금은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으로 충분했어요. 판을 짜는 박성재와 원칙을 세우는 이지혁, 두 남자의 서로 다른 사랑 방식을 보여준 31화 어떠셨나요? 지은호는 이제 자신만의 기준을 세워가며 진정한 선택의 순간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과연 지은호의 마음은 누구에게로 기울까요? 다음 화에서는 더욱 명확한 선택의 순간이 다가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예측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